네,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4477님이 남겨주셨는데요. CJ 대한통운입니다. 19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1.08% 상승하면서 18만 7,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 달고 1%대로 소폭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좀 다시 더 올라갈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네, 한번 잠깐 저도 이제 받아서 보면 네. 결국은 이제 CJ 실적이 좋아지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보면 실적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중국의 택배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19만 정도 내외는 이제 18만 정도 적정 주가에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더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9만 원 천 원에 사셔서 있다면 결국은 조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 문화 안 좋고 그래서 좀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식도 그동안 이제 21만 대가 많이 가다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행보해서 다시 추가로 상승할까 그런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러면 과연 지금 한번 누군가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기관들이 요 위에 파란색 기관인데요. 그리고 외국인 빨간 거 외국인인데 여기 보시면 0 이상, 순매수 이상 된 상태라는 거죠. 순매수 이상 상태고 순매도를 안 갔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가 누군가 사서 그냥 갖고 있구나. 자, 시간을 조정받고 있는 거 이런 경우에 회사 실적에는 문제 없고 시간은 조정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언젠간 좀 가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목표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HTS 회사 내용은 다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편남에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종합 물류 기업에서 전체 이제 이쪽에 매출액이 11% 증가되면 대기업체가 경제 성장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 성장하는 거죠. 이익도 작년 대비 38% 급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50%, 30% 이렇게 증가되면 주가는 한 5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50%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 된다. 그럼 한번 추가적인 상승할까 이렇게 보면 자,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항상 분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적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실적이 보면 자, 영업이익이 25% 증가됐고 분기 3분기가 그다음에 매출액도 12% 증가됐어요. 계속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증가되고 있고요. 재무 비율에 보면 이제 투자 지표라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자, PER과 EPS 이런 거 있는데 EPS가 지금 현재 9월 누적 기준으로 1,2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적기는 1,200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보면, 1,200원, 4,000, 3,000원, 4,000, 4,200, 한 5,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5,000원 정도 연간 나오면 이게 18만 원이니까 한 30 몇 배 되죠.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고평가 됐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회사가 그전에는 PR이 요까지는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치 평가를 했으면 상당히 고평가예요. 그런데 이게 성장성이 지금 현재 이 택배 사업이 이제 뭐 직구 해외 직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자체 전방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PER 기준은 지금 현재 34배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10% 이상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몇 년 뒤에 주가 예상 실적을 예상해서 보면 현재 주가는 한 20배 정도 와 있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의 성장에 택배 CL 글로벌 이제 택배는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팔진 않아도 되지만 주가가 지금 현재 한 9만 원에서 더블 왔는데요. 더블해서 이제 놀다가 다시 가면 3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만 원이니까 30만 원 정도 가야만 더 이제 그러면 이 30만 원 갈 수 있는 목표가 30만 원 정도 되면 30만 원 갈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요. 주가가 다 반영됐으면 그러면 다시 반영된 내년 1분기 정도에 중국 시장의 택배가 훨씬 더 커져서 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19만 1,000원 이렇게 사서는 당장은 수익을 보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는 힘들기 때문에 길게는 만약에 30만 원 정도 간다고 확신이 들 때는 그때는 사도 되겠지만 지금 굳이 19만 1,000원 사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사셨으면 19만 1,000원이 22평선입니다. 오히려 오늘 매도하는 순간이죠. 단기 매매, 일봉이라면 제 기법상 보면 19만
19만 원이에요. 19만 중심선인데 어제 종가가 18만 원대니까 18만 5천. 오늘 정도 19만 원에 오히려 19만 이상은 매도해야 되는 거 단기 매도는. 자, 그렇게 나온 거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아직은 가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내려왔죠. 아직까 파동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시세가 분출해서 가려면 19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19만 7천 원 이상이 가야만 이 주식이 21만 9천 돌파할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팔고 나오시고 본전에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당분간은 만약에 이제 19만 7천 원 이상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후밀님이 남겨주셨는데요. KC텍입니다. 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KC텍 4.65% 밀리면서 1,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좀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코스닥에 뭐 중소형주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모양이 비슷해요. 행보하다가 뚝 빠져요. 왜냐하면 장이 워낙 불안하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거 손실 중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쪽에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이쪽 제조하는 공정용 장비하는 회사인데 이쪽이 전체적으로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요. 실적을 한번 보니까 실적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항상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려면 분기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 분기 실적이 좋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7% 증가됐고요. 영업이익도 100%나 증가됐어요.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는 원래부터 이 KCT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량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재무 비율을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보게 되면 자, EPS 같은 이제 ROE도 지금 현재 13%대 이렇게 계속 나오고 분기로 보면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10% 이렇게 나오고요. 개별적 이제 한 분기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률은 11%대 나왔습니다. 그럼 지난 분기에는 10% 나왔는데 여기는 11% 나왔기 때문에 이익도 좋아지고 있고요. 크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따져보면 이 이익 구조가 이제 순이익, 영업이익을 주로 저는 따지는데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따져야만 현금 흐름을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가지고 보니까 재무제표에서 자, 영업이익이 분기에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나요? 이제 9월달 그 누적이죠. 380억이니까 한 500억 정도 나온다 치면 이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3,400억이죠. 그러면 5,0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배라도 4,000억 정도 나와야 되죠. PER 8배 정도. 그러면 3,400억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분석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자, 주가가 가야 되죠. 그럼 가야 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반도체 장비는 요즘은 누가 사냐면 기관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관 누가 사? 금융투자에서 사요. 증권은. 그러면 결국 섹터별로 있는 섹터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파생 상품 쪽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ETF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로 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수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팔고 그러면 수급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보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밑에 가서 손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물량이 최근에 갈까 말까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가려면 결국은 박스권 돌파해야 된대요. 현재 목표가는 항상 중심선 밑에 있죠. 이렇게 주봉이. 그러면 목표가는 중심선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시세 내고 가려면 1,700원이거든. 상단배도 11,500원이니까 11,500원 이상 갔을 때는 정말 시세가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가가 벌써 많이 반영돼서 이 종목도 5월달에 15,000원 갔다가 빠진 거죠. 빠진 종목은 실적이 앞으로 계속 증가되면 좋았죠. 그럼 이건 증가될 거예요. 그죠? 그 증가될 거로 보이는데 조정은 좀 더 길어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 시도를 한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게 1,300원에서 1,8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11,000원은 안착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11,700원 이상 가면 이건 치세가 난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갖고 있어도 되고요. 팔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저는 목표가는 일단은 적정 주가를 보면 13,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500원까지 들고 가는 길을 좀 권유해드리고 손절가입니다. 오늘 손절가는 오늘 저가인 저가를 깨면 손절을 한다. 그게 저가가 9,900원입니다. 그래서 9,900원 정도 종가 기준입니다. 9,900원 내려가면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은 9897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오팜이고요. 36,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비중 두고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 1.2% 떨어지면서 36,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좀 수익 구간에 있으세요. 언제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네오팜은 저도 이제 명강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장기 목표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 목표는 좀 되게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은 장기 목표가를 이제 실적 예상도 하고 산업의 성장성 여러 가지 보고 장기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제 다 어린이용 아토피 뭐 보습이라든지 애기용 보습이라 이런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랑 같이 연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오파마랑 같이 또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괜찮고, 이렇게 바이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는 회사들 있죠. 이런 것을 많이 빠졌을 때 사놓으면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반 투신을 계속 사고요. 저는 이 종목을 기존에 한 분은 이제 회원 중 한 분은 이제 팔지 않고 오히려 27,000원에는 1,000,000원치를 갖고 있었는데 27,000원 갔을 때 계속 이제 평가 내려갔죠, 그죠? 27,000원 다시 저는 2,000만 원 더 사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씩 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홀딩해라. 그 목표가를 저는 어떻게 제시해드렸냐면 23,500원 저가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45,000원까지 기본적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제가 단기의 목표가 드리면 43,000원까지 드리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43,000원이 어떻게 되냐면 2014년도 여기에 목표가가 나오고 보게 되면 목표가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자, 저가에 4,35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43,000 가면 10배 간 거죠. 그러면 43,000가 10배 이상 가면 일단 좀 팔 생각하고 다시 내려오면,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반등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4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드리고, 손절가는 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좀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의 좀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빅 이벤트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때까지 빠질까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방으로 확실히 갔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지수를 대응한다는 것은 자체가 좀 늦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손절이라든지 그런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FOMC 회의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는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금리 인상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상 여러 가지 유가 때문에, 유가가 워낙 급락하고 있어서 유가가 이렇게 추가 하락하면 전체적인 미국의 에너지 업체도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래서 다음 주에 대다수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고 있지만 안 된다 그러면 유가가 더 빠지고 35달러도 빠지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유가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굳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보다 유가 흐름을 체크하시라,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의 박스권 하단이 주봉입니다. 내일 종가 기준으로 193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끝판에 좀 올렸는데요. 오늘 끝판에 올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다시 좀 특별한 문제가 크게 호재가 없으면 오히려 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1935포인트 지지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됩니다. 종목이. 만약에 내가 거의 다 있으면 벌써 위에서 했어야 되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다면 비중을 좀 줄여라,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지금 3,500원이나 팔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지 않습니다. 왜? 유가가 이렇게 빠져 있고 사우디 자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유가가 더 빠진다면 더 위에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 하더라도 외국인이 판다면 주식은 더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1900 이런 지지선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유가가 40달러 이상 안착할 때는 그때부터는 매매로 좀 대형주도 해도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코스닥은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연말까지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연초부터 좋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됐을 때는 중소형주가 더 타격을 입는 거죠. 8월 달처럼.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한 코스닥 또 타격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그럼 내년에 또 중소형주 가나? 올해 상반기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소형주가 내년에 많이 가겠습니까? 저는 몇 개 종목 빼고는 실적 좋은 종목은 중소형주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도 전체적으로 유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유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내도 하방 리스크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 그래서 만약에 하락 리스크가 유가도 계속 빠진다면 지수 1800도 지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를 연말까지 1750 정도 최저가로 보는데 만약 유가가 더 빠졌을 때 그까지 안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지수가 얼마가 상관없이 리스크 관리하죠.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많습니다. 뭐는 투자 종목이 기관이 사는 면이 있죠.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만 사고 보유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기관이 사는 종목 특별하게 코스닥보다 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산업 그것만 사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삼성전기라도 이런 것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뭐 아무래도 마찬가지고 성장하는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 좀 별로 안 빠지자는 거예요. 시장이 빠진다고 삼성전기가 빠지니까 잠깐 빠져 올라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장하고 실적도 좋아하는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편입해서 가셔야 됩니다. 소외된 나만 아는 종목을 갖고 가시면 이 시장에서 소외를 계속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년을 연초만 올라가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기관이 사는 종목을 꼭 체크해서 기관이 주로 사는 종목 위주로 하시면 내가 잘 몰라도 기관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 그것만 압축해서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좀 저유가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방송 내용은 꼭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